그 사막에 사람들이 왜 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한테는 달리기를 처음에는 뭐 5km, 10km 이렇게 뛰다가 어느 순간에 또 철인 300경기를 하게 되고 울트라 마라톤을 하게 되고 계속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그 사막 마라톤을 또 어느 순간 알게 돼가지고 아 저거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내가 어떻게 뛰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저기서 달리다가 뭐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저렇게 저기 가면 낮에가 50도가 넘거든요. 저런 곳에 가서 내가 과연 달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는 좀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갈 때가 2005년도였는데요. 지금은 사막 마라톤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 2, 3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런 대회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뭐 훈련하는 것도 뭐 모르고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그런 좀 막연한 좀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때 만약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희 달리기는 아마 그때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없어서 도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가끔은 좀 저지르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좀 포기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라 사막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한 번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 갔다 오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이런 세상을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할 그런 세상을 경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만 사막을 더 가고 싶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사라 사막 갔다 온 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고비 사막을 가게 됐는데 이 고비 사막 마라톤은 그 대회 내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뭐 장비와 그런 것들을 배낭에 메고 일주일 동안 달리는 서바이벌 마라톤 똑같은데 그러니까 좀 사라 사막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라 사막은 거의 모래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계곡도 있고요, 협곡도 있고 뭐 모래 사막도 있고 저렇게 뭐 초원지대도 있고 그 지역이 그 몽골하고 그 국경 지역이라서 되게 다양한 지역들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가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사라 사막 갈 때는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갔는데 이때 갈 때는 제가 6개월 동안 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훈련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코스가 되게 산악 지역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라산 같은 데 가서 한라산이나 오름대 같은 데서 훈련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리고 또 운도 따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운이 따라서 우승을 하게 됐거든요. 우승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정말 딱 고비 사막까지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쉽게 또 갈 수 없는 게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참가비가 한 3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하다 보면 한 500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자주 갈 수는 없고요. 딱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또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예, 이게 또 그게 또 욕심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사막면서 그 단지 그냥 거기에 도전해서 그냥 뛰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동안 일주일 동안 달리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같이 또 어떤 그런 만남의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정말 이 길로 계속 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주위에서 또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스폰서 같은 데도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저기 제가 본격적으로 그 사막 마라톤이라든가 그런 외국의 어떤 오지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가게 됐는데요. 이 대회는 저한테는 가장 그동안 사막 마라톤을 제가 한 7, 8번을 갔다 왔는데 그 사막 마라톤 대회 중에서는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고 왜 기억에 남냐면은 그러니까 코스가 너무 사막이 너무 아름답고요. 사막이 그냥 모래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인터넷에서 한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데스 산맥 가보면은 막 소금 사막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달의 계곡이라고 해서 그 달의 표면하고 가장 비슷한 어떤 사막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지형이란 그런 풍경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달리다가 대회 3일째 날 다쳐가지고 좀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쪽 왼쪽 사진 보면 한 네다섯 명이 같이 달리는데, 그때 같이 달렸던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도 같이 또 달려줬었고,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우정, 그러니까 완주보다도 그런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남극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남극을 이 대회를 만든 사람이 그 메리 가담스라고 그 미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인데 이분은 대회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그, 그 모로코 사라 사막 대회 다녀온 다음에 30대 한 중반에 나이 다녀온 다음에 그 사막 마라톤을 자기가 또 새로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고비 사막이랑 칠레랑 아까 남극이랑 해서 네 개 사막 해가지고 이것도 그 사막이라는 게 우리가 그 모래 사막만 사막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어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 땅을 전부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스트 데저트 마지막 사막이라고 해서 여기 남극까지 해가지고 그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의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대회가 됐고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막 마라톤 어떤 타이틀 때문에 저도 뭐 남극을 가게 됐습니다. 남극을 갔는데 뭐 대회 자체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남극점에 간 게 아니고요. 그 남극 보면은 남극 외곽적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그 최종기지 있는데 그쪽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남이 한 60도 70도라서 그리고 12월 달에 갔기 때문에 그 여름이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춥지는 않은데 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인천공항 가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뉴욕 가고 뉴욕에서 다시 마이애미 통해 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가고 거기서 다시 또 그 배 타는 곳까지 우슈아이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배를 이틀 동안 타고 남극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남극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배를 이틀 동안 저 배를 타면서 되게 멀미도 많이 했었고 저 배가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 우리가 뭐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는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기는 배가 그렇게 큰 게 없고요. 배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배들이 그 남극 주변 관광을 위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배가 작다 보니까 멀미도 되게 많이 했었고 어떤 그런 과정이 아무튼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고 그 남극도 가서 그 남극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 배 타고 그 고무보트 타고 이동하면서 그 섬에도 가고 뭐 다른 대륙도 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서 이것도 250km 달리는 대회인데 그러니까 뭐 남극점에 간 거 아니니까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 여행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힘들었었고요. 근데 여러분 뭐 남극 가면 그 물론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뭐 그 힘든 과정도 있다는 거. 우리 여행 가면은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되게 힘든 과정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가다가 뭐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서 뭐 다른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여행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극 갔다 오니까 이제는 저한테는 또 다른 곳을 또 가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북극점 마라톤에 가게 됐거든요. 북극점 마라톤이 어디냐면 이거는 아까 남극은 남극점에 간 게 아니고 남극 주변에만 갔는데 이거는 북위 90도, 그러니까 89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라톤 대회라고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 이게 대회 열리는 장소가 그 온도가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인데 저쪽 왼쪽에 보면 제 사진이 있는데 저기 눈이 아니고요. 저기 땀입니다. 땀.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날이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영하 30도에서도 달리면 땀이 나거든요. 몸에 땀이 나니까 이게 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얼음이 되면서 저렇게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강렬한 제주도에서 별로 영하로도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영하 30도에서 달렸다는 게 너무 강렬했었고, 그러니까 정말 예 저한테는 잊지 못할 그런 어떤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프랑스 횡단하고 2010년도에 프랑스 횡단하고 독일 횡단을 하게 됐는데요. 프랑스 횡단이 어떤 대회냐면 저쪽 왼쪽 보면은 사진 보면은 왼쪽 로스코프라고 바닷가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남쪽 바닷가까지 한 1200km 달리는 대회고, 그리고 독일 횡단은 이쪽 북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까지 달리는 대회인데 그 하루에 70km를 달립니다. 하루에 70km를 달리고 그 쉬는 날 없이 매일 달리는데 저는 35일 동안 이거 두 개 대회를 완주했거든요. 이 대회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운동도 많이 안 한 상황에서 가서 좀 저한테는 힘든 대회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완주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가 뭐 저렇게 도시도 지나고 좀 농촌 마을도 지나고 되게 다양한 코스를 지나고요. 잠은 어떻게 자냐면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출발해서 70km 달리면은 오후 한 2, 3시면 도착하니까 오후 내내 쉬고 또 체육관에서 잠을 자고 좀 그런 과정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먹고 자고 달리고 먹고 자고 달리고 거의 뭐 이런 생활이 반복인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매력도 있더라고요. 예.